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ADR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이 한국에 있는 원래 주식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한때는 그 차이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될 만큼 크게 벌어졌다고 하죠. 같은 회사, 같은 주식인데 미국에서 사는 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참 비쌌다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현재 이러한 상황에 SK하이닉스가 나스닥 말고 또 다른 곳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말도 새벽도 쉬지 않고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된 상태로 구체적으로는 SKHY ON이라는 이름의 토큰으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체인의 세상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선물 거래를 하는 수많은 글로벌 트레이더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가 이미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숏 베팅이 크게 들어맞은 것이죠. 물론 그 트레이더들이 이런 엄청난 하락을 예상했던 건 아닐 겁니다. 처음 SK하이닉스의 토큰이 인기를 끈 건 제가 앞서서 길게 설명한 미국 ADR과 한국 SK하이닉스 사이에 존재하는 이 프리미엄 차익을 사실 노리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가 한국에 상장된 실제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가 되니까 이 프리미엄이 영원히 갈 리는 없다고 판단한 트레이더들이 미국 SK하이닉스에 숏배팅을 걸어놨던 겁니다. 언젠가는 그 차이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겠냐 이거였겠죠. 물론 이런 물량 외에도 평소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자유롭게 레버리지를 끼고 SK하이닉스의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도 있었겠죠. 둘 모두 한국에서는 여러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지점을 공략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자유경쟁시장, 일종의 이 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어떤 제한도 없이 본인이 가진 모든 무기를 활용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저런 좀 규칙을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이제 7월 한 달간 이어졌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폭락에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외국계 글로벌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여하튼 오늘 제가 다룰 코인은 현재 이런 주식 토큰화 시장에서 압도적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코인부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RWA 섹터에서 대장 소리를 듣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RWA의 대장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다른 RWA 코인들과는 뭐가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도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과 행보를 반복하는 와중에도 온도는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양새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멤버십 분들이 분석을 요청하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였다는 거죠. 우선 이 온도라는 코인에 대해서 알려면 RWA가 무엇인지 짚고 가야 합니다. RWA는 쉽게 말해서 코인이 아닌 이 현실 세계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거죠. 부동산, 미술품, 주식 이런 진짜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비트코인처럼 거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을 떠올려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020년, 2021년 이제 디파이 전성기 때는 온체인에서도 이자를 두둑히 줬습니다. 한 두 자릿수 정도까지도 충분히 줬었죠.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그런 때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당시에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으로 시드를 마련하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죠. 여하튼 당시에 이런 이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실물이 아닌 코인들끼리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자기들끼리 자체 순환하는 돈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주식처럼 실제 세상에서 반도체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그 가치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구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디파이의 높은 수익률 상당 부분은 온체인 내부에 차입 수요 자금, 혹은 거래 수수료, 그리고 토큰 보상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파이의 높은 이자가 왜 유지되지 못했냐? 그건 미국이 금리를 확 올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간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치시면 아니면 그냥 아주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이미 돈이 충분히 많은 상태라면 아무 위험 없이 미국 정부가 5%를 이자로 주겠다는데 뭐하러 해킹이나 먹튀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온체인에 그 커다란 돈을 넣어두겠습니까? 안 하겠죠. 저 같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금리를 피해 달아나 있던 엄청난 온체인 자금들이 우수수 빠져나가게 된 거죠. 자,
블록체인 업계 입장에서도 디파이에서 이렇게 자금이 유출되는 사태를 겪고 나니까 우리도 저런 자산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죠.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에서 바로 이자를 준다면 투자자들이 굳이 돈을 뺄 필요가 없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까지만 해도 마땅한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다행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이런 실물 자산을 온체인에 올리는 걸 제도권이 밀어주고 권장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일종의 토대가 마련된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기회를 놓칠세라 후다닥 전면으로 치고 나온 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온체인 자본한테는 국채 이자를 열어주고 전통 자산한테는 24시간 돌아가는 새로운 신기술을 깔아준 셈이죠. 현재 온체인에 올라온 미국 국채 시장 규모가 올해만 80억 달러를 찍었고 RWA 전체로 보면 200억 달러라는 고지를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만 수십조 원이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도 않던 시장이 지금은 수십조 원짜리 시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관들의 돈이 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우리의 수익은 바로 여기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꼼꼼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온도 파이낸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지 알아야 왜 온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유독 제도권 친화적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온도 파이낸스는 일종의 사이버 펑크들이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정반대죠. 월가의 한복판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차린 회사입니다. 창업자는 2명인데 한 명은 지금 보시는 네이선 얼면, 또 한 명은 핑크 순나라입니다. 두 번째 분은 이름이 참 특이하죠. 여하튼 창업자 2사람 모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게 바로 온도 파이낸스의 특별한 점이죠. 우선 이 네이선 얼먼부터 살펴보면 브라운대에서 경제학과 생물학을 전공을 했고 스탠퍼드에서 MBA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장 골드만삭스로 들어가서 디지털 자산 부서를 맡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력이 아니라 여기가 핵심이죠. 이 사람은 이미 월가 안에서 일할 때부터 전통 금융 쪽이 아닌 디지털 자산 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낡은 시스템의 문제를 구구절절히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인터뷰에 의하면 당시 올먼이 골드만삭스에서 깨달은 게 뭐였냐? 바로 전통 자산 운용사들이 디파이 시장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닌 법적 절차의 부족이었다는 겁니다. 규제를 어떻게 지킬지, 자산을 누가 안전하게 맡아줄지 이 문제가 안 풀려서 현재 못 들어오고 있는 거지 기술은 이미 다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제도화되기 한참 전부터 이 지점을 정확히 깨뚫고 있었다는 게 이 사람의 안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준비된 인재들이 만든 온도 파이낸스는 2021년 암호화폐 투자로 유명한 판테라 캐피털에서 투자를 받았고 다음에 2022년에는 파운더스 펀드가 들어옵니다. 파운더스 펀드는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딱 떠오르실 텐데 바로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 세운 투자회사죠. 이런 굵직한 투자처는 여기 말고도 코인베이스 벤처스, 타이거 글로벌, DCG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갈래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쪽은 방금 말한 판테라, 파운더스 펀드 같은 일명 큰손 VC들입니다. 돈하고 규제 인맥을 대주는 쪽이죠. 또 한쪽은 자산을 실제로 맡아주는 수탁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실물을 금고에 넣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원터 뮤트 같은 마켓 메이커들인데 보통 이 회사들이 하는 건 토큰이 거래소에서 매끄럽게 사고 팔릴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 파이낸스가 한편으로는 투자사들을 아주 다양하게 스마트하게 잘 모은 거죠. 돈, 보관, 유통 이 세 개를 처음부터 짜 맞춰서 투자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온도 파이낸스라는 코인 자체가 RWA 시장, 이 자산 토큰화 시장을 노리고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사실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구독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설계의 주역, 창업자 네이선 올먼이 올해 5월 25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30 중반 한창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잠잠하던 코인 시장에 정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이 RWA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현재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키워가고 있는 도중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도 좋지만 언제나 건강이 먼저다. 여하튼 현재 온도 파이낸스의 CEO는 지난해 11월에 사장으로 합류했던 이언드 보드가 이어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비중 있게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온도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월가하고 규제 당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일이죠. 실물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게 아직 제도적으로 명확한 게 없어서 언제나 이런 규제 당국과의 이슈가 사실 제일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이슨 올먼이 세상을 떠났다는 건 고개사처럼 그 줄을 타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새 경영진이 과연 그러한 감각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느냐?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자 판단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온도라는 프로젝트 자체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온도가 왜 RWA 대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온도가 굴리는 상품은 크게 세 가지죠. USDY, OUSG, 그리고 온도 글로벌 마켓입니다. 모두 온도라는 이 코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상품이니까 하나하나 간단하게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USDY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이자가 붙는 달러죠. 우리가 아는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는 이자를 발행사가 다 먹죠. 테더 같은 회사가 국채 이자로 조 단위를 번다고 지난번 테더, 서클 총정리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온도에서 발행하는 이 USDY는 다릅니다.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가 토큰 값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오늘 1달러였던 토큰이 시간이 지나면 1달러 5센트가 되어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자까지 내 것이 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은 주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낯서실 텐데 이 USDY에 들어와 있는 돈만 해도 21억 달러, 우리나라 돈 약 3조 원에 육박합니다. 다음은 OUSG, 이거는 기관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산다는 거죠. 자격 심사를 통과한 지갑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건 주로 미국 단기 국채를 담고 있는데 그 담보로 쓰이는 게 바로 블랙록의 비들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만든 이 온체인 펀드를 온도가 자기 상품의 뼈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아무 코인 회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온도 글로벌 마켓이죠. 미국 주식하고 ETF를 토큰으로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종목이 260개가 넘죠. 주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대표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위에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 ADR이 SKHY ON이라는 토큰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DR을 수탁 기간 금고에 1대1로 넣어두고 그걸 근거로 온체인에서 토큰을 찍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미국 예탁결제원 DTCC가 굴리는 토큰화 서비스까지 끌어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온도의 프로젝트는 이미 미국 증권결제의 심장부하고 맞닿아 있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그 세 상품을 모두 합치면 온도가 굴리는 자산만 34억 달러가 넘습니다. 실제로 토큰화된 주식시장에서 온도의 점유율은 거의 70%에 육박하죠. 굉장히 내러티브가 좋은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내러티브에는 당연히 경쟁자가 따라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랭클린 템플던 같은 전통 운영사도 국채 토큰을 내놨고 해시노트 같은 코인 쪽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이들을 따돌리고 이런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건 온도가 국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국채에서 시작해서 주식으로 또 주식에서 시작해서 결제망으로 이렇게 자기 체인의 판을 계속 넓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하나보다는 생태계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의 진짜 무기는 바로 라이선스입니다. 작년 말에 온도가 오아시스 프로라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보고 인수를 했냐?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브로커 딜러 자격, 대체거래소 자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증권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주식하고 채권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는 라이선스를 인수했다는 거죠. 이제 이 열쇠를 온도가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다른 코인들은 규제 당국이 언제 때릴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온도는 그로부터 상당히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돈이 RWA 시장에 들어오려면 결국 합법적인 통로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온도 블록체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워렌 버핏이 자주 쓰는 말을 빌리자면 경쟁자로부터
회사를 지켜줄 안전한 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넘보기 힘들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RWA를 하겠다는 프로젝트는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백사하고 로드맵만 그럴듯하게 하고 끝납니다. 진짜로 토큰화된 물량이 도는 것은,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토큰까지 가진 곳은 온도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이게 RWA 시장에서 온도가 대장 소리를 듣는 이유겠죠. 현재 온도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또 RWA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많이 들고 있습니까? 미국이 아니죠. 바로 아시아, 중동, 남미 같은 신흥국 사람들이 60% 넘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미국 입장에서 나쁜 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죠. 중국이 위안화를 밀고 신흥국들이 달러를 안 쓰겠다고 뭉치는 와중에 테더의 사용처를 제공해주는 이런 온도 같은 기업들이 많아지면 미국 입장에서 전혀 나쁠 게 없겠죠. 그럼 반달러 체제 국가들이 자본 통제를 아무리 세게 걸어놔도 민간 블록체인 위에서 굴러다니는 달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국채 이자로 돈을 빨아들이고, 금리가 내려가서 주식이 오르는 시기에는 토큰화된 미국 주식으로 달러를 빨아들인다는 거죠. 결국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달러로 돈이 흘러오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자기 나라의 인플레이션과 환율 문제로 돈의 가치 보존이 불안정한 신흥국 국민들 입장에서 온라인상의 지갑 하나로 온체인에서 이자가 붙는 달러를 살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온도라는 회사를 통해서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미카라는 규제로 이 코인을 옥죄고 있고, 각국이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서 여러 코인들이 나라별 장벽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온도는 미국 라이선스는 미국 라이선스대로 챙기고 해외용 통로는 그대로 열어두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SK 하이닉스 토큰이었죠.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가 한국 증시를 떠나서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코인처럼 거래하고 있는 환경을 온도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도 이런 변화에 주목을 하는 게 미래 시대의 먹거리에서 수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안목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냥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보다 이런 큰 흐름에 편성을 하는 게 더 쉽고 강력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이 각광받는 암호화폐 씬의 메타 자체가 탈중앙화보다는 중앙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비단 부정만 할 게 아니라 투자하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대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현재 코인 시장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우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하락 추세가 지배적이었던 게 팩트죠. 그런데 온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럭저럭 방어력이 괜찮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온도는 거버넌스 토큰이죠. 그 이유는 만약에 온도가 국채 수익을 온도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대로 나눠주게 되면 미국 증권법상 증권으로 찍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이런 증권 딱지를 피하려고 일부러 토큰에 수익을 연결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온도라는 회사가 굴리는 돈은 5조 원까지 늘어났는데 정작 온도 토큰 가격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회사는 잘 나가는데 주주는 재미를 못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마치 리플과 XRP와의 관계와 비슷하죠. 실제로 온도 코인은 한때 2달러를 넘겼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크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결국 하락 추세가 강했다는 말인데, 요즘 온도가 다른 코인들보다 좀 더 빨리 이런 하락세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는 크게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현재 RWA로 돈이 도는 중입니다. 코인뿐 아니라 원래 모든 자산군이 전체 시장이 부진할 때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섹터로 돈이 몰리기 마련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RWA가 그런 테마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대표적으로 RWA의 대장이죠. 실제로 온도의 사업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록 단기채 같은 RWA 상품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2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 상태죠. 다만 온도라는 회사의 성장을 지금까지는 이 온도라는 토큰이 따라가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건 실적과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현재는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최근 온도 커뮤니티가 온도 토큰 1억 개를 태워 없애기로 투표를 했고 그거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전체 물량의 1% 정도를 영구히 소각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증권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배당도 소각도 좀 소극적이던 프로젝트가 이제 가격을 방어하고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 소각 카드를 꺼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온도를 눈여겨보는 가장 큰 이유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온도 내부에서 수수료 스위치가 한창 논의 중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온도가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의 일부가 드디어 토큰 홀더들한테 흘러가게 됩니다. 온도도 어떻게 보면 리플 사태가 잘 마무리되는 걸 보고 이제는 증권적으로 조금 발을 뻗어도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 온도라는 코인은 회사가 아무리 잘 돼도 그 덕을 못 봤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그 수수료가 토큰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온도라는 회사가 돈을 벌수록 온도 토큰도 값이 늘어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기반이 된다는 건 온도라는 토큰이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러티브와 펀더멘탈적인 근거가 함께 생기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성숙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토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클래리티 법안이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온도가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주의할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물량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온도는 전체 100억 개 중에 지금 절반도 안 풀린 상태입니다. 나머지가 매년 1월에 한 번씩 왕창 쏟아지는 좀 특이한 형태죠. 그리고 이런 대규모 물량 해제가 2029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풀릴 물량이 대략 60억 개 정도 되죠. 지금 풀린 것보다 더 많은 게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량 대부분이 사실 초기에 싸게 들어온 월가 VC하고 팀 몫으로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물량을 언제 팔지 모른다는 게 온도의 가장 직접적인 리스크겠죠. 아까 소각으로 1억 개를 태운다고 했지만 앞으로 풀릴 물량이 60억 개에 달하니까 냉정하게 보자면 물량 리스크가 해소된 게 아니라 여전히 산재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자의 빈자리입니다. 온도의 방향을 설계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새 경영진이 이 복잡한 규제 줄타기를 똑같이 해낼 수 있을지 이건 아직 증명이 안 됐죠. 그리고 끝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온도는 지금 자기가 벌어들이는 실속에 비해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되고 있는 건 이 국채고에 있는 주식인데 이 국채와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이 토큰으로 직접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대감에 붙은 프리미엄이 얼마나 정당한지는 결국 수수료 스위치가 통과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온도는 월가가 코인판에 심어둔 합법적인 달러 유통 창구고 그 위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자산까지 24시간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분명한데 그 실체가 토큰 가격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연결이 지금 막 시도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온도라는 코인을 어떤 분들보다 깊게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라이브 방송과 팬딩에 올라오는 여러 분석 자료들은 구독자분들한테 늘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구경 오셔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호코인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